오늘은 어떤 자료들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냥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지치고 하셨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좀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저희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째로는 사실 저는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이켜 보면 2월 초부터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측면에서 좀 먼저 다뤄졌었고요. 그래서 인접 국가죠.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저희 아마 설 연휴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이 좀 급락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중국에 추가 관세를 10% 붙이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되게 시장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근데 이게 불과 1개월 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1개월간 연장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다시 좀 시장이 완화되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그대로 연장한 거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조금 더 검토해 달라 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성향 자체가 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거의 그 낭떠러지 완전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협상을 하는 전략가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시장이 이것에 되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좀 잘 해결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 가지고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큰 타격이 있습니다. 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향후 4년간 이제 미 국내에 5천억 달러 가까이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2만 명 이상의 고용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애플이 이제 좀 면세를 좀 관세를 피하려고 하는 전략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그 집권 시기에도 이렇게 국내 투자를 좀 많이 하면은 좀 그에 대한 좀 관세를 좀 면제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지 않나라고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별 관세인데요. 사실 처음 이제 철강, 알루미늄으로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은행 등에서 이제 되게 검토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죠. 2월 26일인데요. 2월 26일에 이제 구리에 대한 이제 검토도 해라. 구리도 이제 추가 관세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비트코인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관세에 대해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정도를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철강, 알루미늄, 구리까지 좀 확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질 때마다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조금은 더 정리가 될 때는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관세 이야기입니다. 상호관세는 이제 그 나라에서 반대편 나라에서 매기고 있는 그 세금만큼 우리가 똑같이 매기겠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보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각 국가와 4월 달까지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부가가치세는 한국 그리고 유럽 등의 각각의 나라에서 좀 부과가 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것으로 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제 다른 거 소비세로 이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미국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로 볼게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강경한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의 자동차와 동일한 좀 부가세를 내게 되고요. 반면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품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 때문에 이제 미국의 수출업체에게는 좀 불리하게 유럽에 간 수출업체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유럽의 평균 부가세율은 한 20% 정도가 되고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 6.6%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상품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상품은 이제 본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것에 대해 좀 미국은 불합리하다 하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러한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유의 깊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외에 뭐 뉴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번 주 초에 있었죠. 2월에 있었는데 2월 23일에 있었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좀 큰 국가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방의회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학적인 뭐 선거들을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이런 선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책의 변화가 될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유럽에서 독일 총선은 이제 보수당이 이제 승리를 하였고 이제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의 이런 가치도 좀 가격도 상승을 하였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이런 요인들, 이런 정치학적인 요인들도 이런 시장에 좀 영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였습니다. 2월 25일이죠.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0.25% 포인트를 이제 인하를 하였고요. 지금 2.75%인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그리고 이제 국내는 사실 뭐 지금 계엄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내외 이런 정치학적인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리 좀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성장률이 1.9%에서 1.5%까지 0.4%포인트를 좀 내리면서 되게 좀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불안한 심리가 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은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 또는 투자 그리고 내수라도 좀 살려야지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3월에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게 양회라고 합니다. 이제 양회라는 것이 이제 3월 초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FOMC 이런 것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좀 시장의 움직임, 이런 관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또 시장에 정말 많은 또 유동성에 관한 위기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측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 게 경기 부양의 목적이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을 투자할 때는 뭐 경기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매크로 변수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도 M2의 유동성을 좀 자주 보시잖아요. 그것과 비트코인과의 연관성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M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M2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봤을 때는 좀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M2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통화량 자체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게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노란색 선, 이제 주황색 선 이제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파란색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결국에는 M2의 이제 성장하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라고 퍼센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비슷한 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도 이제 이런 그 M2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2015년, 16년을 보시면 M2의 성장률이 좀 내려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도 좀 빠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보시면은 이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좀 내려오는 것이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빠졌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 빠지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지금 2025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뭐 크지는 않지만은 이런 그 M2의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 뭐 2019년, 2015년처럼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M2의 그 증가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통화량
통화량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상승하는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 자산에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사실 이 통화량 늘어난 통화량이 다 뭐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사실은 모든 통화들도 이제 뭐 다 소비가 될 것이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뭐 부동산에 많이 가지고 있고 가상자 시장은 일부일 텐데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밀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네. 그 부분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네. 너무 매파적인 스탠스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 미국도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패드워치도 한번 볼까요? 네, 패드워치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FOMC 금리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3월 19일에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7.5%이고요. 5월 또한 이제 77.4%로 한 5월까지는 동결할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는 좀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후에는 9월에 좀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2025년 연말까지 보았을 때는 그래도 한 지금 현장으로서는 두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한 4월달 FOMC 이후인 6월 FOMC에서 이제 한 차례 인하를 해서 총 이제 2026년까지 세 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는 거의 매일 바뀌는 자료입니다. 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다양한 뭐 데이터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뭐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물가 지표, 그리고 뭐 실업 청구 건수, 뭐 그리고 이런 경제 전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망이 바뀌다 보니까요. 이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은요. 너무 기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큰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이를 좀 살펴보는 움직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해 FOMC 8번 있거든요. 8번의 FOMC를 다들 이렇게 투자자들이 유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되 FOMC 특히나 이제 그 FOMC 시기에는 변동성이 많이 크게 가져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알고 좀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결국에는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게 좀 많이 좀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관세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붙여서 들어오고 또 세금을 붙여서 나가고 하면은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또 금리에 대한 또 이슈나 이런 뷰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협상 카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일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해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유동성 자산에 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더 큰 악재로 최근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